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조세 부담의 전과 귀착을 살펴볼 건데요 447페이지 14.3절에 나와 있는 귀착의 분석에서요 일반 균형 분석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니 지난번까지 본 거는 부분 균형 분석이었단 말이냐? 맞습니다. 어느 하나의 어떤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요 일반 균형 분석이니까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부분 균형 분석은 각 시장의 상호 간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데요 아주 심플한 것이죠. 그런데 일반 균형 분석에서는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경제의 여러 부문을 동시에 함께 분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형과 관련한 기본적인 가정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이걸 이제 하버거 모형이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여러 국가 간의 어떤 무역의 효과를 살펴볼 때 사용하는 하버거 모형, 국제무역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경제학의 일반적인 모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자, 하버거 교수가 만들었다 해서 하버거 모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1962년이니까 꽤 옛날에 나온 모형이죠. 자, 일반 균형 틀에서요 조세 부담의 귀착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모형인데 이 모형과 관련한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노동과 자본의 두 생산 요소가 존재하고요 부존량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L과 K의 두 개의 생산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 간의 이동성은 완전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XJ, YJ 노동이 생산한다라고 하면 아니 XJ 시장이 마음에 안 들면 YJ 시장으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해서요 쌀과 옷이라 하는 두 재화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X를 우리가 쌀이라 하고요. 그리고 Y를 옷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를 포함하지 않는 쌀과 옷은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쌀 가격을 PX, 옷 가격을 P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이 경제의 모든 시장에서는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쌀 가격이라든가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프라이스 테이커로 받아들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각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을 대표하는 생산 함수는 1차 동차 또는 선형 동차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차 선형 동차 생산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위에 쌀과 옷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쌀은 생산할 때요. 좀 더 노동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상정할게요. 그것을 우리가 노동을 많이 사용한다. 노동 집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노동 집약적이다라고 하면요. 조금만 간단히 보시면 아니, 수평축이 노동이고요. 여기가 자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할 때 이 등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A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랑 여기 나와 있는 B라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치, A 같은 경우는 요거 L분의 K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분의 K 하면 요 경우는 노동이 10개인데 자본이 90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여기요. B와 같은 생산 방식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반대로 노동을 90명 투입하고 자본을 10 투입하게 되는 그래서 이걸 L분의 K라고 보통 자본 노동 비율이라 표현합니다. B 이렇게요. 그러면 A와 B 중에서 이 기울기가 당연히 이렇게 작을수록 노동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요, 우리가 똑같은 X를 생산할 때요, 자본, 노동, 이 위에부터, 분자부터 읽어요.
그래서 노동 비율이 작아요. 작을수록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노동 집약적인 생산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또 하나. 거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1차 동차 또는 선형 동차 호모지니어스 생산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동차 생산함수다 그러면 자, 이거는 생산함수의 동조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주에도 나와 있어요. 1차 동차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CRS, Constant Return to Scale이죠. 1차 동차의 생산함수는 그 외에도 많은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 두 생산 과정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노동 집약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X를 생산할 때 있어서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했다 할게요. 자, 그러면 X를 생산합니다. 특히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노동과 자본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X를 생산하는 거고요. 저쪽 Y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X 생산하는 방법이 만약에 이렇게 노동을 많이 사용하면 이게 저쪽에 Y를 생산하는 거랑 같이 빗대어 봤을 때 그 노동 집약적인 그 특성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되는 게 또 동조적인 특성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소비자들의 선호는 동일하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정 살짝 세팅하는 것은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거기 밑에 나와 있듯이 아주 심플한 단순한 2x2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산 요소도 2개. 그리고 생산물도 XY 2개. 뭐 사람도 A와 B 2명이다. 그러면 2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요. 우리 자, 다음 페이지 한 상품에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즉 관심 대상이 여러분 전제 조건이 X 쌀을 생산하는데요. 노동과 자본이 투입돼요. 근데 좀 노동을 많이 쓴다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Y를 생산합니다. 옷을 생산하는데 Y에는 자본을 좀 더 많이 투입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생산 요소와 관련해서는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물과 관련해선 X제랑 Y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노동이 있고요. 여기가 자본이 있다라고 할게요. X제가 있고 Y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부분 볼게요. 여기는 X 부분에 노동에만 과세하는 거예요. 노동에 과세하는데 X에만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게 될까요? 여기는 위에 그림에 보시면 X랑 Y가 있는데 Y에는 세금을 안 때려. X 부분에 때리는데 그 중에 누구한테 때리냐면 이렇게 노동에 때리게 됩니다. 노란 색깔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본에 때립니다. X 부분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색깔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는 자본에 세금을 때렸는데 Y를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자본에는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에 해당하는 자본에 이렇게 핑크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도 써볼게. 여기는 노동은 노동인데 Y. 여기는 자본인데 Y.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를 1번이라 하고요. 여길 2라 할게요. 여길 3이라고 할게요. 여길 4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1번에 해당하는 것은 X 부분의 노동이니까 여기가 되겠고요. 2번 부분은 X의 자본이니까 여기가 되겠고요. 3번은요. Y의 노동이니까 여기가 되겠고요.
4번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렇게 봤는데 요거를 이렇게 좀 더 나눠서 한번 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1번하고 2번을 같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 2번. X에 있는 노동의 세금을 때리고 X에 있는 자본의 세금을 때리면 결국 1번과 2번 더하면 그거는 X의 세금을 때리는 건 똑같잖아요. 여기 3번과 4번을 더해 봅시다. Y에 있는 노동의 세금을 때리고 Y에 있는 자본의 세금을 때리게 되면 이거는 Y의 세금 때리는 거랑 동일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더해 볼게. 1번과 3번을 한번 더해 볼까요? 자, 이렇게 1번과 3번을 같이 더해서 옆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1번 X에 있는 노동의 세금을 때리고 Y에 있는 노동의 세금을 때리다 보니까 결국 노동에는 다 세금을 때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기준으로 한번 표현을 하면 노동자들은 X에 투입될 수 있고요. Y에 투입될 수 있고요. 자본가들은요. 여기 보시면 X에 투입될 수 있고요. Y에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저기에 맞춰서 보면 노동이 X에 투입되는 거니까 1번이고요. 노동이 자본에 투입되는 거니까 3번이고요. 여기는 2번이고요. 4번이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을 더했다 그러면 이렇게 노동과 자본 중에서 자본에는 세금을 안 때리고 노동에만 세금을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 노동 이해 가시죠? 자, 2번하고 4번 더하면 자본만 골라서 세금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텍스, 자본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 Y의 세금을 때리고 노동과 자본의 세금을 때리니까 그냥 전부 다 세금을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거야. 448페이지에 한 상품에만 물품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이거 되지 않겠습니까? X의 세금을 때리거나 Y의 세금을 때리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경우를 한 상품 Y에 때려도 되고 X에 때려도 됩니다. 한 상품에만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 네, 요거를 살펴볼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노동이나 자본해서 한 생산 요소에만 과세를 때릴 수 있는 경우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부분 요소 과세로 들어가면 451페이지가 보시면 한 생산 부문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산 요소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어디에 세금을 때립니까? 그래, X 쌀이야, 쌀. X가 쌀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의 세금을 때리니까 요거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걸 살펴보면 거기는 보시면 X제 한 생산 부문 자, 책에는 표현대로 하면 한 생산 부문에서 자, X라는 생산 부문에서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다 때리는 게 아니라 다 때리는 게 이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생산 요소 한 생산 요소의 과세를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텍스를 부과한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버거 모형과 관련한 한 생산 부분이 이제 법인 부분의 자본에 대한 과세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법인세 부과하는 게 되거든요.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어요. 근데 법인 부문에 X가 법인 부문이라면 자본에 과세했다. 이게 이제 주로 과세는 법인세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법인세와 관련한 조세 전가 귀착 어떻게 되는가 분석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세팅을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상품에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